이런 게 중요해요. 유튜브에 안 한 거잖아. 아, 그쵸. 아주 핫한 거죠. 저는 하기보단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최근에 세계사에 등재가 된 거예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뭐 걔가 누군데 이러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다시 재해석됐기 때문에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동쪽으로 중국까지 왔던 사람이고, 이 라판 사우마는 거꾸로 중국에서부터 저기 프랑스까지 갔던, 우와, 진짜요? 완전히 방향이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마르코 폴로하고 이렇게 여행했던 시기가 묘하게 겹쳐요. 근데 묘하게 또 겹치는 게 있어서 지금 유럽의 뭐 콘스탄티노플, 로마, 무슨 파리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국에서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말하자면 유럽에 온 최초의 중국산. 그럼 라판 사우마 어떤 사람인지. 네네. 이제 라판 사우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찐 역사 흑자들의 프로 역사 이야기 서담회 오늘 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빠라빠빠빠빠빠. 처음 텐션은 굉장히 높으시네 진짜. 아, 많이 놀라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 비슷했어요 저는. 아, 예, 다행입니다. 아, 혹시 또 박가영 아나운서 어디 갔나 이렇게 또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 뭐 여기 정글입니다, 방송은. 제가 찐친이거든요. 예, 한 20년 넘게 찐친인데, 네, 뭐 친구고 뭐고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차지를 하게 됐는데, 아, 저희 채널에서 또 박가영의 만약에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가영이는 갔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면은 또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담회는 이제부터 제가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기대가 커요. 왜 그래요? 부담스러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러면은 오늘 주제부터 조금 발표해 주세요. 제가 이제 뭐 하는 게 늘 몽골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좀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생소한 이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몽골 제국 시대가 이제 말하자면 여행의 시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행의 시대라 부르는 이유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동서를 관통하는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여행의 시대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그 여행가들 중에 우리가 아는 이제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네. 아시겠죠? 유명하죠, 마르코 폴로는. 아, 유명하대요, PD님. 예? 너 마르코 폴로 몰라? 대박. 이래서 사담회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 이 여행의 시대에 이제 여행했던 사람 중에 라판 사우마라고 하는 참 이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인데, 이게 요즘에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물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요즘에 이제 마르코 폴로는 뭐 당연히 나오지만 이 라판 사우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판 사우마 솔직히 들어봤다. 우리 PD님들.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 라판 사우마는. 어려워요. 그쵸. 최근에 이제서야 이제 조금 주목받아서 교과서에 이제 살짝 들어간. 이런 게 중요해요. 유튜브에 안 한 거잖아. 아, 그쵸. 아주 핫한 거죠. 저는 하기보단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최근에 세계사에 등재가 된 거예요? 세계사.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뭐 걔가 누군데 이러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다시 재해석됐기 때문에 넣어진 건가요? 그렇죠. 교과서에? 네. 이제 마르코 폴로는 이제 이제 피디님께서 아신다고 했으니까 이탈리아에서 이제 동쪽으로 중국까지 왔던 사람이고, 이 라판 사우마는 거꾸로 중국에서부터 저기 프랑스까지 갔던, 우와, 진짜요? 완전히 방향이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조금 주목을 최근에 이제 받았었던 거고, 또 마침 또 마르코 폴로하고 이렇게 여행했던 시기가 묘하게 겹쳐요. 물론 둘이 만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또 겹치는 게 있어서 몽골 제국이 만들어냈던 사람 중에 이 사람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서구 쪽으로 틀어서 여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안목이 있었다.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안목이 있었던 이유는 결국 종교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네. 이 기독교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지니까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저 중국에서부터 북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던 네. 거였죠. 지금 이제 뒤에
여기 보면 이제 지도 한 장.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 마르코 폴로의 여행로, 카르피니의 여행로, 누부르크의 여행로 세 사람이 지금 몽골 제국 시대에 지금 여행을 한 노선 색깔 좀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르코 폴로는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상인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카르피니하고 루브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몽골에 온 이유는 몽골에 가서 나름 개종시키려고 하는 네. 뭐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선 이제 몽골이 동유럽까지 침입을 했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길래 도대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다 들쑤셨나 말하자면 좀 정보를 파악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선교사들을 이제 보냈었던 거고요. 마르코 폴로는 상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벌려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부터 왔다가 중국에서 17년 동안 이제 머무르면서 보고 듣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접한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시대다. 이런 이제 여행자들요, 뭐 대표적으로 3명만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또 뭐 많은 여행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여행자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제 이유가 몽골 제국이 이 거대한 말하자면 지역을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교통로를 정비하고 그러다 보니 교통로를 이용하기가 훨씬 안전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교통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국적 가리고 뭐 이 당시 뭐 국적이 뭐 뚜렷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정비된 교통로를 이용해서 편하게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라판 사우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들처럼 교통로를 이용해서 물론 방향이 반대지만은 이제 저 서쪽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일단 라판 사우마의 유럽 여행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 뒤에 이제 지도 보시면 이게 이제 라판 사우마의 이제 여행 루트로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1280년 정도 그때 됐을 때 여기 지금 대도 원나라 수도입니다. 지금의 이제 북경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지금의 서아시아, 지금 이란, 한창 지금 난리 나고 있는 그 이란에 이제 도착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사신으로 유럽으로 이제 파견돼서 지금 유럽의 뭐 콘스탄티노플, 로마, 무슨 파리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국에서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말하자면 유럽에 온 최초의 중국 사람, 뭐 중국 사람이라고 봐야 될지 정확히 얘기하면 원나라 사람. 그 이전에도 누가 왔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기록은 없으니까. 근데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거의 뭐 최초의 유럽에 온 중국 동아시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길을 얼마의 기간 동안 이렇게 간 거죠? 북경에서부터 한 1년 정도 걸려서 지금의 서아시아까지 가고 그다음에 서아시아에서는 이제 좀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신으로 뽑혀가지고 또 한 1년 정도 이게 유럽을 왕복해서 다녀오게 되는 거죠. 저까지 가는 거가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대도에서부터 서아시아 갈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아시아에서 유럽 갈 때는 당연히 사신으로 파견된 거니까 그건 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이거 다 그냥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간 거네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저 자식 꽁돈 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고생을 이 지금 여기 요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이게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뭐 산지에다가 여기 이제 히말라야하고 그렇게까지 먼 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막에다가 이게 만만한 곳이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초를 잘못하면 죽어요. 뭐 목말라 죽든가, 그렇죠. 뭐 도적을 만나 죽든가 이러는데 그 고초를 어떻게 보면 다 견뎌내고 도착했던. 사실 지금 현재보다도 대자연이 더 대자연의 시대였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해치고선 다 이렇게 해치고. 이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라판 사우마가 대충 태어난 해가 1225년 뭐 그쯤 잡아요. 그러면 1280년 정도에 출발했으면 우리 나이로 한 55? 그러니까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면 이제 거의 곧 갈 나이 아닌가요? 뭐- 곧 갈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평균 수명이 짧긴 하니까 네. 상당히 좀 위험한 어떻게 보면 나이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당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먼 이 고초를 겪은 이런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네. 그런 사례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라판 사우마가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그럼 우선 이제 그 라판 사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라판 사우마가 건강하고 예를 들면 뭐 종교적으로 뭐 신심에 가득 차 있고 이런다고 해도 상황이 안 되면 뭐 지금처럼 전쟁 나면 이란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 이런 여행을 물론 고생하는 여행이지만 그래도 뒷받침해 줬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언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뒤에 보면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는 도대체 지금 라판 사우마 5글자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이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는 이 6글자를 네. 또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정보 또 들어오니까 조금 살짝 피곤해지려고 그죠, 하네요. 좀 어지러우시죠? 네. 이게 이제 원래 로마 제국의 평화에서 로마 시대의 그 평화를 일컫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로마에 의한 평화다 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한 팍스 몽골리카 그러면 몽골에 의한 평화의 시대. 라고 이제 일컫는 표현입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어떻게 몽골에 의한 이제 평화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로마도 많이 죽였어요. 제국 만들 때. 원래 제국 만들 때에는 늘 전쟁하고 정복하고 점령하고 이러니 결국 피로 네. 만든 이제 국가인데 그렇게 이제 만든 국가를 어떻게 더 이제 전쟁 안 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가. 이제 그게 또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중요해지는 사실 거거든요. 시대적으로 따지면은 칭기스칸만큼 또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왕은 없잖아요, 그죠? 뭐 많이 있었을 텐데 뭐 칭기스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목민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워낙에 잔인하고 뭐 좀 야만적이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서 그런 거지만 지금 이런 얘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트럼프도 많이 죽일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런 이제 시대를 지나서 팍스 몽골리카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시대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몽골이 이제 그 정도 땅을 이제 차지하고 나면 더 이상 확장을 이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몽골 유목민들이 필요로 하는 초원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복했던 지역을 이제 평화롭게 통치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네. 그런 시대가 됐던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팍스 몽골리카를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단서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몽골 제국의 교통로 소위 이제 우리가 역참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뭐 똑같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어떤 길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고속도로를 뭐 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려면은 사실은 아저씨도 피곤하고 타고 가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꼭 휴게소가 몇 킬로마다 이렇게 꼭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역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의 휴게소가 뭐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 40km에 하나씩 정도? 그 정도면 갈만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정도로 배치가 돼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휴게소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에서 뭐 주유소 아니면 뭐 식당, 뭐 잠깐 뭐 수면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역참이면 숙소 의 어떤 개념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동물을 타고 가기 때문에 동물주유. 동물주유. 그러니까 동물 주유는 어떤 거죠? 먹이 동물주유. 말도 물을 마셔야 되고 잠깐 설아 여기 주유소다 이래가지고 말도 쉬어야 되고 오. 그다음에 낙타를 타고 갈 경우도 낙타도 이제 먹이를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이나 낙타도 아무리 건강하고 정말 튼튼한 동물이라고 해도 이 정도 거리 가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갈아탑니다. 또 그런 역참에서는 너무 지치거나 혹시 아프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동물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역참에 가서 싱싱한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싱싱한 말로 혹은 싱싱한 낙타로 다시 갈아타고 교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잘 정비가 돼 있다 보니 이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 자체가 유목민들이 세운 제국이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확실히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 세운 국가는 어쨌든 농사 짓는 게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예전 교과서에서 배우면 상업은 좀 이렇게 약간 돈놀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천시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유목민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목민들은 교역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역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참을 통해서 정비된 길이 이제 상인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이제 그런 길이 됐던 거죠.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한 게 여행의 시대에 약간 도움이 됐네요. 그렇죠. 일종의 플랫폼을 깔아줬다는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판을 깔아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유럽 사람이 됐든 뭐 어디 뭐 서아시아 쪽이 됐든 뭐 이제 제국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제국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판에 뛰어들어서 이용하는 거죠. 만약에 그 제국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런 제국이 없었으면 또 나라별로 또 다 쪼개져 있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국경 지나갈 때 또 세금을 걷든지 뭐 또 뭐 좀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맞네요. 여행하기 쉽지 않겠네요. 네, 그쪽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너 여기 왜 가? 막 이랬을 수 그럴 있으니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긴 여행을 하기가 좀 더 쉬웠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넘어갔나요? 이 친구 마르코 폴로인데요. 이 친구 마르코 폴로입니까? 갑자기 왜 마르코 폴로를 왜 넣으신 거예요? 우선 라판 사우마는 초상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명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서 근데 이제 마르코 폴로는 워낙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라 초상화도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 왼쪽에 이제 있는 사람 이 이제 마르코 상당히 폴로고요. 미남이네요. 예. 이거는 과연 실제 정말 이랬을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초상화라고 하긴 하지만 정말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인지 이게 상상도 아니면 아니지. 그냥 당시 그냥 이탈리아 사람의 어떤 그냥 상상해서 그린 건지 뭐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고 오른쪽은 이건 정말 초상화라고 할 수도 없는 같은 인물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이거는 그 오른쪽은 이븐 바투타라고 해가지고 모로코에서 태어난 말하자면 진짜 아랍 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까지 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도? 마르코 폴로보다 훨씬 더 긴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물론 당 초상 아니니 근데 낙타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서부터 지금 서아시아 거쳐서 중앙아시아 거쳐서 인도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거친 다음에 중국까지 거의 뭐 당시 진짜요? 전 세계를 여행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이분? 지금 뭐 하냐고요? 직업. 직업. 지금 뭐 하냐? 지금 돌아가시고 법관. 법관. 그러니까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그냥 생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나름 이제 머릿속에 지식도 들고 하니까 이제 세계를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같은 왜냐하면 당시 그 이슬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포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 그 당시 유라시아 세계의 각지에 이렇게 이슬람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들 이렇게 찾아서 너도 이슬람교 믿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도 통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거점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찍으면서 중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븐 바투타의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사람 진짜 엄청 한 20몇 년 동안 여행을 하니까 노인이 됐네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정보를 좀 대입해갖고 그림을 그렸을 텐데 노인이 돼버렸습니다. 20년이. 그러네요. 그것까지 못 봤는데 수염이 이네. 네. 네. 근데 이거 좋은 지적이에요. 이거 지금 마르코 폴로가 들고 있는 거는 성경인가요? 성경은 아니고 지금 저기에 그 써져 있는 글자가 있는데요. 저게 아마 라틴어로 1밀리오네 뭐 그래갖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만 가지의 어떤 이야기? 혹은 100만 당시 유럽 사람들은 그랬대요. 마르코 폴로가 막 중국에 갔다 와갖고 막 와, 나라 엄청 크다. 뭐 부가 장난 아니다. 막 이러니까 너 개뻥치지 마라. 너 허풍이시다. 네가 하는 100만 마디가 다 허풍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렸다 그래요. 근데 처음엔 안 믿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유럽 사람들 당시 이제 유럽 사람들의 지식에는 저기 동쪽은 어디 눈 하나 달린 괴물이 살고 뭐 야만인들 살고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떨어지면 그 열매에서부터 사람이 뭐 이렇게 싹이 뭐 하여튼 그 정도까지요? 뭐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방의 저 엄청난 궁전과 이런 얘기를 하니 당연히 안 믿었겠죠. 넌 100만 마디가 다 뻥이야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약간 우주를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물론 중국도 서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죠. 서로가 지식이 별로 없어요. 왕래가 없다 보니. 근데 이제 몽골 제국 시대 되면서 아까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얘는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조금씩 정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행자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서방이나 또 이렇게 아시아 자체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라판 사우마
조금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네네. 그럼 이제 라판 사우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아까는 계속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친구들을 봤다면 라판 사우마는 그 반대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간 성직자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 성직자. 종교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여행을 이끌었던 하나의 동기가 됐던 건데, 이 사람이 웅구뜨라고 지금 여기 뒤에 네. 있거든요. 여러 유목 부족들 중에 이제 하나의 부족의 이름인데 그냥 유목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목민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믿고 나 예루살렘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이제 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쪽으로 그 정말 고초를 겪게 되는 거죠.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죠. 네. 아니 도대체 이 당시 1200년대 뭐 이제 1300년대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시점인데 도대체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이 중국 뭐 먼 나라에 지금 전해졌다고 하는 거냐 이건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때 이제 라판 사우마가 믿었던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톨릭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제 네스토리우스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네스토리우스교라는 표현보다는 동방 시리아 기독교? 네, 점점 이제 뭔가 네스토리우스교는 뭐며 동방 시리아 기독교는 시리아 좀 알려줘라 시리아. 또 뭐며 이렇게 되잖아요. 뭐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스토리우스교라는 표현은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창시자의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이름 붙여서 네스토리우스교라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몽골 제국 요 시기보다 한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이름이 나오냐면 이제 로마 제국 말기가 되면 이제 기독교를 결국은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공인을 하죠. 그래 믿어라. 한창 탄압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또 그 기독교 내에도 또 여러 해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성경에 대한 예수는 누구인가, 뭐 성모 마리아는 누구인가, 예수는 인간인가 신인가, 뭐 별 말하자면 그런 논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다 한번 모입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이제 가톨릭, 지금 우리가 아는 가톨릭교가 말하자면 정통 기독교고 나머지는 다 이단. 이렇게 이제 됐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었던 이제 교리는 이단이 된 거였어요. 그럼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에 있으면 안 돼요. 이단이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난 게 로마 제국의 이제 동쪽에 있었던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아시아죠.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의 기독교, 자기식 기독교를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방 시리아 기독교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게,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면 동쪽에 시리아에서부터 말하자면 발원한 그런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존 있습니다. 카톨릭이랑 어떤 교리가 달랐을까요? 이거는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긴 하는 건데 지금 정통 가톨릭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네스토리우스교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인간이다. 그렇게 가는구나. 그럼 성모 마리아가 그러면 그냥 인간인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가톨릭에서는 인정할 할 수 없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지금 그 교리를 건드리고 있는 거라서 그러네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말하자면 유럽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아시아 쪽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게 의외로 잘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중국에 빨리 왔던 때가 중국의 당나라 때. 당나라 때는 언제냐면 서기 한 620년대, 630년대. 네, 그때 이미 중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자로 경교라고 불렀거든요. 경교. 그 동방 시리아 기독교를.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미 기독교가 물론 이단이지만 기독교가 이제 퍼져 나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한 200~3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당나라에서도 되게 이제 기독교니 뭐 이런 다양한 종교들을 좀 탄압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 이제 요 동방 시리아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럼 북쪽으로 올라가면 만나는 애들이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한테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역사가 이제 요 웅구뜨라고 하는 이제 요 부족들한테까지 기독교가 전파된 아주 장기적인 그런 과정, 몇백 년에 걸친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판 사우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뭐 관점에서 봤을 때 거의 뭐 세계사를 한 1000몇 년 전에 저기 서쪽에서 이단으로 말하자면 저렇게 쫓겨났던 그 기독교를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제 그 성지로 이제 순례를 하러 이제 서쪽으로 다시 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명칭이 좀 궁금한데 사우마가 이름이고 뭐 라빤이 뭔가 직함 같은 걸까요? 라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성직자에 대한 이제 존칭, 무려 뭐 경칭 그러잖아요. 존경할 때 이렇게 붙여주는 동방 시리아 기독교 여기서는 이제 라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예요? 왼쪽에 있는 게 아마 이제 역덕후 분들은 아마 잘 아실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대진, 경교, 유행, 중국, 비 이렇게 됩니다. 대진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로마란 뜻이거든요. 경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방 시리아 기독교, 유행은 유행, 중국 비, 즉 로마의 그 기독교, 그 아까 동방 시리아 기독교가 중국에서 유행했다는 거를 나타내는 비석입니다. 그 당나라 때. 그러니까 한참 때 600년도에 600몇 년도에 요 비석은 아마 700년대 이제 그때 600년대 700년대에 이제 한창 말하자면 신도들이 좀 많았을 때 이런 비석까지 세울 정도니까요. 그래도 꽤나 공동체가 어느 정도 컸다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당나라가 이제 쇠퇴하면서 이제 요 종교도 당나라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쇠퇴하게 되면서 이제 요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좀 희미하긴 합니다만 요게 묘지석이에요. 여기 잘 보면 여기 뭐 이렇게 뭐가 무슨 뭐 이게 뭐 돌 뭐 찢어진 거야 뭐야? 근데 여기 글자입니다. 암호 같은 느낌. 네. 이게 몽골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요것보다는 요게 그러게요. 십자가가 있네. 십자가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소위 네스토리우스 십자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몽골 초원 쪽에 뭐 이렇게 고고학 발굴하시는 분들이 어디 발굴하면은 이런 게 가끔 튀어나온대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말하자면 저런 이제 비석을 세운 걸 텐데 거기다가 이 사람 이 종교 믿는 사람 십자가를 이렇게 딱 이제 새겨 놓은 거죠. 그만큼 굉장히, 유목민 세계에서 이 동방 시리아 기독교가 굉장히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제 굉장히 기독교에서 의미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여기 이 십자가를 보면은 약간 사각의 왕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네스토리 요 동방 시리아 기독교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 보니까 여기는 한문이네요. 여기.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한문도 있고 여기 지금 몽골어도 있고 그 당시 어떤 그 원나라 때에 말하자면 다양한 어떤 문자 체계 혹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인 이 사람의 어떤 뭐 비석 이것만 딱 봐도 이 당시 참 문화 종교 이런 게 참 다양했구나라는 게 정말 이 돌 하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직 그러면 시작 여행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지금. 자, 이제 이게 2부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 맛만 봤네요. 네, 원래 이렇게. 앞에 뭐 재밌는 그치. 얘기도 훨씬 많았는데. 그치. 뭐. 이제 여행을 좀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티켓 끊고 여행 한번 이제 가 보겠습니다.